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 쇼핑몰의 루틴 업무는 이 주문 관리 탭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쪽 재고 관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주문 관리 탭 딱 들어오시면 좀 뭔가 다르죠? 이 왼쪽에 주문 접수 단계, 그러니까 스텝별로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셀메이트는 이 스텝별로 1-1번부터 4-5번까지 클릭하면서 천천히 순서대로만 내려오면 업무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주문서, 판매처에서 막 주문서 엑셀로 받아서 그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고랑 비교하고 뭐 스프레드 시트나 엑셀에서 재고 차감 다 하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 셀메이트 같은 거 안 쓰셨을 경우에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뭐 CM 플러스에 뭐 파일 업로드해서 송장번호 뽑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셀메이트는 왼쪽에 있는 메뉴 따라서 순서대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지금 교육을 1-1번이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하는지 1-2번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내려갈 거라 조금은 오래 걸리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버튼만 눌렀을 때 자동으로 작업되는 곳이 많아서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문 관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주문 접수 단계에 들어오셔서 1-1번 주문 입력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이 주문 입력이죠.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냥 판매처에 있는 주문들, 판매처에 들어온 각각의 주문들을 셀메이트로 수집해오는 곳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도 판매처 연동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클릭해서 선택된 항목 자동 가져오기 버튼으로 그냥 자동으로 셀메이트로 주문을 수집해오면 돼요.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 계정이라 확인 누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그냥 이거 하면 끝나요. 여기서 좀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자동 발주 여부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카페인14 판매처는 사용 안 함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사용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자동 발주 여부가 사용 안 함.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처를 등록하면 사용 안 함이 기본값이거든요. 이 상태일 때 자동 버튼으로 주문을 끌고 오면 배송 준비 중에 있는 주문만 셀메이트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카페에서 뭐 결제 완료나 상품 준비 중에 있는 주문들을 배송 준비 중으로 넘겨야 셀메이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근데 이렇게 들으면 좀 내가 돈 내고 이렇게 프로그램 쓰는데 이렇게 이중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판매처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름 눌러서 자동 발주 확인 여부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고 수정해 주시면 사용 안 함에서 사용 중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일 때 자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결제 완료, 상품 준비 중 이런 곳에 있던 주문들을 배송 준비 중으로 바꾸면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셀메이트로. 그래서 업무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따로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따로 정해놓은 이유는 보통 이제 재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고객의 주문을 그날 받아서 뭐 그날 밤에 사입 넣어서 발주 넣어서 뭐 다음날 오전에 오고 뭐 그 다음날 막 배송이 나가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업무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하자마자 이거 자동 버튼 눌러서 배송 준비 중이 됐는데 실제 배송은 하루나 이틀 뒤에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동 발주 여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 사용 안 함은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주문 입력에서 따로 설명드릴 건 요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하실 때는 그냥 이거 눌러서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곳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거 누르면 셀메이트로 주문 수집하고 끝. 그 다음에 1-2번 또 이제 밑으로 천천히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 중복 주문 체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냐면 내가 방금 1-1에서 주문서를 다 가지고 왔죠. 1-2번 중복 주문 체크는 뭐냐면
그 판매처의 오류가 됐던 셀메이트의 오류가 됐던 중복으로 수집된 주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곳이에요. 단순히. 만약에 뭐 어떤 뭐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중복 주문서 여기에 뭐가 노출이 됐다. 뭐라도 그냥 여기에 뭐가 하나라도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중복 주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근데 그럴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 어떤 판매처에 어떤 주문인지 다 뜨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 개발팀에서 확인 후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번은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뜨면 정상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가 떴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고 여러 업체분들을 만나본 결과 여기 떠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1-1, 2번이 마무리가 됐으면 1-3번으로 이제 또 내려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1-3, 4, 5가 매칭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셀메이트는 재고관리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고관리라는 게 이 매칭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이 매칭을 기반으로 셀메이트는 재고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칭이 뭔데? 라고 하시면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반을 나눠볼게요. 가로로.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보고 이 왼쪽은 실제 판매처에서 들어온 이제 주문서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처의 상품입니다. 왼쪽은. 이 오른쪽은 아까 제가 셀메이트에 등록한 상품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매칭. 매칭이 근데 알려주는 사람도 그렇고 배운 사람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매칭은 정말 간단하게 판매처의 상품과 셀메이트에 등록된 상품을 연결해주는 걸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됐을 때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땐 이 재고가 빠져야 되는구나를 그때부터 이제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 매칭이 되면.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뭐 이 주문 들어왔는데 뭐 어쩌라고 뭐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매칭이 되어 있다면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땐 이 재고가 빠지는구나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름이 자동 매칭이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강아지가 뛰면서 이렇게 화면이 리로드 되는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그냥 눌러놓고 오케이 끝. 바로 1-4번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제 매칭이 뭔지 알려드렸으니까 자동 매칭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메이트에서 자동 매칭을 해주는 기준은 텍스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같거나 포함되면 매칭이 됩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판매처의 판매처에 등록된 상품명과 옵션명인데 여기는 이 오른쪽은 셀메이트에 등록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셀메이트에 등록된 상품 옵션명이 판매처의 상품 옵션명과 같거나 글자가 포함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판매처에 뭐 쿠팡에 사과라고 팔아요. 그리고 셀메이트에도 사과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글자가 똑같으니 자동 매칭이 되겠죠. 그런데 쿠팡에는 애플로 등록되어 있고 셀메이트에 사과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 근데 재고 관리하는 상품은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 매칭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동 매칭이 안 돼. 뭐 이렇게 빨간색 옵션 없음 이런 친구들을 1-4, 5번에 있는 상품명 매칭, 재고 매칭에서 수동으로 매칭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동 매칭이 안 된 주문 건들을. 이 수동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수동 매칭을 맨날 똑같은 주문 맨날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수동으로 매칭을 잡아주시면 여기 있는 키워드라는 게 있죠. 키워드가 저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 자동 매칭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솔루션 알아보실 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만약에 막 판매처 여러 개의 판매처에서 똑같은 상품을 다 파는데 상품명이 다 다른데 이게 매칭이 다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다 되고요. 뭐 하나의 주문에 뭐 재고 몇 개를 이렇게 연동할 수 있냐 다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동 매칭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매칭 옵션이 다 없대요. 자동 매칭이 지금 다 안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상품명 매칭으로 들어오셔서 그럼 이제 매칭이 안 된 주문건들이 쭉 뜨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을 직접 수동 매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매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상품 매칭, 상품명 매칭이라는 곳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냐면 내가 이 주문을 송장에 어떻게 나오게 할지를 정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지금 셀메이트 긴팔 셔츠라고 주문서 원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대로 등록 후 키워드 저장 눌러버리면 이렇게 주문한 상품, 이렇게 들어온 주문은 송장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셀메이트 긴 바지도 똑같죠? 이대로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송장을 보고 물건을 찾으시기 때문에 송장이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저장, 다음. 이 친구도 반팔 티셔츠. 바로 밑에도 떠요. 똑같은 상품명이 있다면 셀메이트에. 재고 관리 중이라고 뜨고 있죠. 이쪽에서 등록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다음. 반바지 똑같죠? 다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명 매칭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판매처에 실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료 배송, 뭐 오늘만 특가, 너무 이쁜 셀메이트 긴팔 셔츠. 그러니까 앞에 홍보성 문구가 들어가 있죠. 물론 이렇게 송장에 나와도 상관이야 없겠죠. 그런데 송장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조금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문들이 있으면 그냥 앞에 홍보 문구 빼버리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 주문은 송장 출력했을 때 송장이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찾으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홍보성 문구 다 빼버릴게요. 다음. 얘도 저장, 다음 눌러주시고 홍보성 문구는 저는 다 빼겠습니다. 다음. 막 이렇게 쭉 매칭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셀메이트 가을 셋업이네요. 그냥 얘는 이대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여름 세트도 다음. 얘는 1+1 이벤트네요. 판매처에 지금 실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저는 이벤트 문구는 따로 빼겠습니다. 저장, 다음. 그럼 모든 상품이 매칭됐다고 팝업이 뜨죠. 그리고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면서 갑자기 아까 막 쭉 있던 주문건들이 사라졌죠. 이 주문건들이 이 재고 매칭으로 간 겁니다. 재고 매칭에 방금 내가 매칭했던 주문들이 쭉 뜨게 되어 있어요. 이 재고 매칭이 사실 이 셀메이트 주문 관리에서 가장 집중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곳이에요. 사실상 1-1, 2, 3 뭐 다 자동으로 하는 곳들이라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눈 뜨고 여기만큼이라도 집중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재고 매칭하기 눌러주시는 겁니다. 아까 상품명 매칭은 그냥 단순히 송장에 어떻게 나오게 할지를 정하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실제 내가 재고 관리하는 상품을 직접 강제로 매칭을 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매칭했을 때 뭐 오배송이라든지 뭐 재고가 좀 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유의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문 상품명 셀메이트 반팔티 주문 옵션 레드에 미디움. 실제로 판매처에서 셀메이트 반팔에 레드 미디움을 주문하신 거예요. 이제 얘를 직접 찾아주시면 돼요. 주문 상품명으로 검색. 안 나오네? 그러면 반팔 검색. 그럼 이제 셀메이트에 등록된 재고 상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레드 미디움 찾아서 등록해 주시면 끝나요. 레드 미디움 이거죠. 등록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연속 매칭하기를 누르면 바로 다음으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 주문은 이 재고가 빠질 거야 라고 강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칭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세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서 단품권들 먼저 좀 설명을 다시 보여드리고 긴팔 셔츠에 블루 라지네요. 검색.
긴 팔 셔츠에 블루 라지를 찾는 거예요. 블루 라지 등록, 그리고 닫기. 이렇게 들어온 주문은 앞으로 이 재고가 빠지게 됩니다. 단품권 주문 한 2개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세트나 1+1 상품 매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긴 팔 셔츠에 블루 미디움 찾아서 등록, 닫기. 여기서 뭐 하나만 더, 긴 바지. 셀메이트 긴 바지에 레드 스몰이네요. 검색. 긴 바지에 레드 스몰 이 친구네요. 등록, 닫기. 이렇게 단품권 주문에 대한 매칭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거 주문을 여기서 검색해서 찾아서 등록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트 상품 같은 거는 하나의 주문에 재고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놔서 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재고 여러 개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 세트 주문 매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트 주문이고 옵션을 보니까 반팔 레드 라지 하나랑 반바지 레드 라지 2개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총 2개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하나 아까 방금 제가 등록했던 것처럼 뭐 반팔 레드 라지를 먼저 하나 찾아요. 레드 라지 찾아서 등록. 그 다음 반바지 레드를 찾아서 등록. 그냥 이렇게 2개 등록해 주시면 끝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 하나의 주문에 이거 재고 2개가 빠질 거야 라고 강제로 옵션 매칭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닫기. 세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세트 상품이고 블루 미디움과 반팔 블루 미디움과 반바지 블루 스몰. 반팔 티셔츠 블루 미디움 하나 찾아서 등록. 반바지 블루 스몰. 반바지 검색해서 블루 스몰 찾아서 등록.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알려드릴 건 1+1. 이 친구 한번 볼게요. 1+1도 사실 세트 상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문에 뭐 재고 2개 이상 빠져나가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왜 따로 알려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1+1을 똑같은 상품 2개가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셔츠 레드 스몰을 찾아서 2번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품이 2개, 3개 나가야 될 때는 찾아서 주문 수량을 곱하기 2로 넣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하나의 주문에 이 재고 2개가 빠질 거야 라고 강제로 매칭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1+1+1이라거나 뭐 똑같은 상품이 뭐 3개, 4개 나가야 될 때는 이거 주문 수량만 곱하기 2, 3, 4 이것만 잘 신경 써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칭은 여기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매칭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 업무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셀메이트에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재고 매칭, 이 상품명 매칭과 재고 매칭을 하신 후에는 꼭 이 재고 매칭 키워드 확인이라는 걸 눌러서 오늘 검색, 내가 매칭이 잘 됐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래야 좀 이제 실수한 것들 잡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잘못한 것들 있으면 삭제를 해버리시거나 여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매칭까지 설명을 드렸고 가장 이제 셀메이트에서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곳이 끝났어요. 이제 밑으로 갈수록 더 쉽고 그냥 클릭만 하면 끝납니다. 1-5번 재고 매칭까지 끝났으니 이제 1-6 묶음 정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보셨나요? 눌렀을 때 자동으로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딱 보여주죠.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이 묶음 정리라는 것이 뭐냐면 자동으로 합포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합포 처리라면 그냥 하나의 송장으로 합쳐준다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만약에 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지금 주문을 2개 하신 거거든요. 주문을 2개 했을 때 이거를 송장을 2개 뽑아가지고 박스 2개로 나가는 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으니까 하나의 송장으로 합쳐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딱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합포 처리를 해주는 기준이 또 있을 거잖아요. 자동이니까.
저희가 해주는 기준은 뭐 일주일 내에 주문, 그리고 판매처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 쿠팡에서 시킨 거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시킨 게 하포 처리가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뭐 설정을 통해 바꾸실 수는 있는데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시하는 기준은 수령자와 주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의 주소에 이 글자가 똑같으면 하나의 송장으로 하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6번 묶음 정리는 이 정도. 그냥 눌렀을 때 자동으로 하포 처리를 해준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재고 할당. 여기도 방금 묶음 정리처럼 눌렀을 때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고, 여기는 막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너무 메뉴 이름이 직관적이라 이름이 재고 할당이죠. 그러니까 주문들의 이제 매칭을 토대로 이제 고객님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할당해 주는 곳이에요. 이 오른쪽 보시면 결제 일순 할당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먼저 결제한 분한테 먼저 재고 주겠다.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얘네 뜻 좀 알려드리면 완전 출고가 지금 뭐 8장, 뭐 0장, 1장, 29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 출고 8장이 뭔 뜻이냐면 내가 당장 오늘 재고가 있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송장이 8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출고 불가 1장은 반대로 재고가 없어서 오늘 나갈 수 없는 송장이 하나가 있다. 부분 출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아까 하포건들인데 뭐 제가 상위 하나 하위 하나 샀는데 상위는 재고가 있고 하위는 재고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 부분 출고 뭐 1장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이대로 두고 계시다가 재고가 없던 게 입고 처리가 되면 그때 이제 재고 할당 다시 누르면 그 친구가 완전 출고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할당은 미매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게 재고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문과 재고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 미매칭.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서 뭐 재고를 어디다 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재고 이 매칭을 다 하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역들이 여기 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는 이 미할당이 0장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떠 있으면 다시 올라가서 매칭 잡고 재고 할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 1이 끝났어요. 스텝 1에서 가장 중요했던 매칭 설명이 좀 오래 걸렸는데, 주문 갖고 와서 중복 주문 한번 체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칭 쭉 합니다. 다 하고 자동 하포 처리 해주고 자동 재고 할당 해주시면 스텝 1 끝이에요. 그리고 스텝 2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름이 추가 확인 단계인데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따로 작업하시는 공간은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하는 곳이에요. 2-1번 배송 메시지 체크, 말 그대로 배송 메시지 보는 곳. 뭐 특이사항이 있나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송 메시지를 적어주신 분들의 주문들은 모두 뜨게 되어 있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2-2번 추가 묶음 체크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무슨 기능이냐면 아까 묶음 정리 설명해 드릴 때 기준이 수령자랑 주소가 같으면 하나의 송장으로 묶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 묶음 체크는 수령자랑 주소를 안 보고 휴대폰 번호만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약에 오전에는 구주소로 사고 오후에는 신주소로 샀다 이런 경우에 분명히 같은 주소는 맞는데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안 묶였을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번호는 같을 테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가로. 근데 여기서 꼭 묶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굳이 묶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누가 봐도 같은 주소인데 뭐 이런 거 때문에 구주소, 신주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묶여있는 주문이 있다면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가끔 보면 여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심번호 때문에 뭐 이상한 번호에 막 여러 개의 주문을 막 묶어줄래?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교육 받으시나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